이번에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바닥 단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9번 게시물입니다. 29번 게시물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기초고요. 여긴 계단, 여기는 온돌입니다. 이 구조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 이 오른편에 이 왼편에 계단 있죠. 이 계단과 테라스가 똑같아요. 그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릴 겁니다. 계단도 그려볼 거고 테라스도 그려볼 겁니다. 자, 여기 일단 보시면은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이렇게요. 여기가 계단입니다. 계단이에요. 이건 사이즈를 외우셔야 됩니다. 계단의 높이는 150, 계단의 폭은 300. 간단하죠? 150에 300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치수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거 맨 아래부터입니다. 잡석 다짐. 여기 잡석 다짐. 미창 콘크리트,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제일 아래부터 위로, 제일 아래부터 위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각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도트를 다 찍어줍니다.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도트를 찍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쪽 여기 보실까요? 자, THK 두께란 뜻입니다. thickness 85. 바로 여기가 질석보온재가 단열재예요. 그 다음 THK 50 콩자갈. 이만큼 콩자갈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파이 20, 직경 20파이짜리 온스 파이프가 들어가는데 골뱅이 250이라고 붙어 있죠. 250mm 간격으로 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K 15 강화마루, 맨 위에 15mm 강화마루. 결국 얘는 뭐예요? 맨 아래서부터 숫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맨 아래, 그 다음 이렇게 읽으란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읽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단의 높이,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이죠. 현관의 높이는 계단이 두 계단이군요. 그래서 그라운드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300mm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얘가 미창 콘크리트예요. 근데 여기 기울어져 있죠. 바로 이렇게요. 요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도 300mm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옵셋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깊이는 700mm. 여기서부터 700mm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자, 레이어를 만들어 볼까요? 레이어. 자, 하나, 둘, 셋. 자, 1번, 2번, 3번. 자, 1번은 중심선, 2번은 단면선, 3번은 마감선. 그 다음에 얘는 센터.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선을 하나 더 불러보죠. 배팅. 자, 요 선은 중심선입니다. 선의 모양이
자, 이렇게 얘는 중심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굴 그린 거냐면 이렇게 그라운드와 중심을 그린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꺾어진 선으로 그렸죠? 이거 일자로 내려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옵셋 420 나누기 2 이렇게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다시 옵셋 100mm. 트림으로 조금 끊고 나머지 필렛으로 선 연결하고 자, 요만큼은 마감선이라고 그랬어요. 자, 나머지는 무슨 선이에요? 단면선입니다. 왜 단면선이 노란? 2번 색인데.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더 붙여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얼마 떨어져 있나요? 중심에서 1200 떨어져 있죠. 이 수치는 설계자가 정하는 겁니다. 현관의 이 폭을 설계자가 정해요. 짧게 잡으면 900mm, 넓게 잡으면 1500mm. 자, 이해되셨죠? 900, 1200, 1500 이렇게요. 300단위로 커져 나가시면 돼요. 여기 1200이네요. 자, 옵셋 1200. 네, 여기네요. 다시 옵셋 150. 옵셋 30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럼 필렛으로 이렇게 생겼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0, 여기 300, 150, 150. 자, 이 아래로 깊이가 700입니다. 옵셋 700. 그 다음 요만큼의 두께가 얼마냐면 150입니다. 모든 바닥의 두께를 150으로 통일시키세요. 모든 바닥의 두께는 150입니다. 옵셋 150. 그러니까 여기서도 150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요. 그러면 선을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되고 라인 끝점에서 이렇게요. 자, 선 연장하면 계단에 맞춰서 사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죠? 옵셋 150. 그 선 정리하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 지우고 트림. 자, 얘는 지웁니다. 이렇게. 이 부분. 자, 여기도 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체형 구조예요. 일체형 구조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를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를 만들고 그 다음 여기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를 이었어요. 신축 이음으로 여기를 이어 붙였습니다. 신축 이음이라는 게 있어요. 신축 이음. 옛날에는 신축 이음으로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리 건너갈 때 자동차가 그 처벅처벅 소리 나는 거 일정 가다가 갑자기 그 철벅 뭐 이상한 소리 하나 나죠. 중간에 맞나요? 그거 그 다리 위에 보면은 교량과 교량 사이에 철제로 이렇게 철제로 이어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신축이음입니다.
그게 신축이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 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름에 얘가 팽창해요. 겨울에는 수축해요.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쪽 교량하고 저쪽 교량하고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신축이음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이거를 신축이음으로 연결을 해줬어요. 이걸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신축이음으로 연결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일체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일체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한 번에 쭉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요즘은 신축이음 안 써요.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고 여기는 현관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옵셋 50mm. 자, 미창 콘크리트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다시 옵셋 200mm. 잡석 다짐 200mm. 다시 필렛. 이때 여기 어깨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어깨가 나옵니다. 이 어깨 폭이 얼마냐면 100mm. 옵셋 100mm. 이렇게요. 그러면 요게 계단 단면이 되는 겁니다. 요게 계단 단면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일반 바닥 단면이 됩니다. 바닥 단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계단의 높이에 따라서 이 바닥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이제 온돌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죠. 온돌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여기에 맞춰서 시공을 합니다. 온도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일단은 바닥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를 메꿉니다. 막아요. 막고서 그리고 온도를 얹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 둘로 나눠지게 돼요. 자, 옵셋 150. 온돌 높이도 150. 자, 옵셋 1245. 자, 필렛.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트림을 하면 이렇게 막아버리면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온돌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에 문이 달려 있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벽돌을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두 장을 쌓거나 혹은 벽돌을 이런 식으로 길게 쌓거나 어쨌든 여기다 벽돌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자, 그 다음에 100,70 카피. 요거 이렇게 두 장 복사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다 꽉 찼을 겁니다. 또는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요. 그냥 90,60 그리고 자, 렉탱글 90,60 카피. 자, 이렇게 두 장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셋 위에서 15mm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이만큼 더 나가야 됩니다. 얼마큼 나가냐면 여기가 30mm 나갑니다. 30mm 더 나가야 돼요. 옵셋 30mm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30mm) 나가고 이 끝에서 벽돌의 중간까지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라인을 그리고 필렛을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몰딩입니다. 자, 몰딩 이해되셨나요? 왜 이렇게 30mm 나갔냐면 밖에서 보면 벽돌이 두 장 보이겠죠. 그죠? 막아야 돼요. 마감 처리해야 됩니다. 마감 몰탈은 20mm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옵셋 20mm 이렇게요. 이렇게 마감해 줘야 돼요. 이렇게 마감해 줍니다. 이 마감이 몇 mm요? 20mm요. 여기도 20mm 마감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몇 mm가 나왔냐? 10mm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작업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창문 있죠. 창문도 여기 벽에서 10mm가 그러니까 30mm가 나온 거예요. 30mm를 빼고 마감 20mm, 10mm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전부 다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마감까지 하면 여기가 이렇게 돼요. 옵셋 20mm 자, 필렛 그 다음 조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렛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이 하나로 다 연결되죠. 그러면서 레이어가 정리됩니다. 옵셋 300mm 아니 옵셋 100mm 여기 100mm만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마감한 겁니다. 100mm만 안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마감한 겁니다. 이게 마감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건 저 마감선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현관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현관의 재질은 뭘까요? 여기 마감은 인조 대리석 물갈기.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 이런 거 저기 타일 깔려 있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인조 대리석 깔려 있죠. 그죠? 네, 인조 대리석인데 물갈기. 이 물갈기가 뭐냐면 반짝반짝 빛나도록 광택 내놓은 거. 돌을 광택 내놓은 걸 물갈기라고 합니다. 물로 광택을 내놨다 해서 물갈기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두기도 있고 정다듬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갈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마감을 20mm로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여기 현관 마감하고 여기 온돌 마감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온돌 부분입니다. 온돌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옵셋 85mm. 네, 바로 이렇게 여기가 단열재입니다. 여기가 단열재예요. 옵셋 85 나누기 2. 네, 단열재입니다.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단열재예요. 85mm. 그 다음에 요 부분 디스턴스 거리를 측정해 보면 50mm 나와요. 여기 50mm 요 부분이 뭐가 들어가냐면 콩자갈이 들어갑니다. 콩자갈이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여기 새끼손가락만한 요만한 자갈들이요. 말 그대로 그냥 콩만한 자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콩자갈이 들어갑니다. 근데 다 들어간 50mm 한 번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25mm만 넣어요. 일단 1차적으로 절반만 넣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와이어 메쉬를 설치합니다. 25mm 설치하고 와이어 메쉬를 깔아요.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그 철사로 된 그물망 보셨을 거예요. 그거 와이어 메쉬라고 합니다. 와이어가 철사죠. 메쉬가 그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사로 만든 그물이에요. 그거를 바닥에다 쭉 깔아요. 그 다음에 온수 파이프를 그 위에다가 얹습니다. 얹어서 와이어 메쉬랑 온수 파이프랑 묶어요. 케이블 타이로. 혹은 철사로 이렇게 중간중간 묶습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실에서 들어오는 온수가 방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때 온수 파이프와 온수 파이프의 간격이 250mm, 25cm가 되도록.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온수 파이프가 한번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올 때 간격과 그 다음 간격, 요 사이 간격이 250mm. 그래서 250mm 간격으로 온수 파이프를 쭉 깔고 다 와이어 메쉬에다 묶고 그 다음에 다시 콩자갈로 덮어버립니다. 콩자갈이 즉 돌 역할을 하는 거죠. 온수 파이프가 돌을 달궈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에 보온재가 있어서 열이 밑으로 못 나가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설계할 때는 150mm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50mm 안 돼요. 150mm가 아니고 한 100mm 정도 돼요. 100mm에서 80mm 정도 나옵니다. 그럼 뭐가 얇아진 거예요? 단열재예요. 단열재가 얇아진 거예요. 단열재가 얇아지고 이제 저 구간이 얇아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시험이니까 150mm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저 단열재가 더 얇아지는 거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뭐냐면은 얇으면서 저 두께를 감당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벽도 마찬가지예요. 벽도 원래는 420mm가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얇아요. 한 300mm 정도밖에 안 돼요. 법으로는 120mm 단열재를 쓰라고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얇아요. 왜냐하면 120mm짜리 법에서 지정해 놓은 단열재가 지닌 그 단열 효과랑 예를 들어서 50mm짜리인데 똑같은 거예요. 단열 효과가. 그러면 어떤 거 쓰겠어요? 50mm짜리 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시험이니까 그냥 FM대로 그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옵셋. 자, 250mm 나누기 2 이렇게요.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립니다. 다이아메타 20mm 이렇게요. 그 다음 우리 어노테이션 여기서 자, 피트에서 스케일이 20mm죠. 그 다음 심볼이 마크죠. 그러면 딤센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얘가 중심선. 이거 다 그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룹. 카피 선택하고 어레이 20개만. 간격이 얼마요? 250mm.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히 여기서 끊어버립시다.
온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온돌의 단면, 그 다음에 일반 현관의 단면, 계단의 단면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온돌 단면까지 한번 쭉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엔 여기서 뭘 하냐면 걸레바지요. 이렇게 걸레바지를 만듭니다. 걸레바지의 높이는 100mm입니다. 옵셋 100mm. 이렇게요. 필렛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걸레바지는 흰색입니다. 인면선이에요. 이렇게 걸레바지 100mm로 마감하시면 됩니다. 자, 걸레바지 마감해 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테라스일 경우, 여기가 테라스일 경우, 제가 카피를 좀 해보겠습니다. 테라스일 경우입니다. 자, 테라스일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테라스일 경우는 그냥 90도로 꺾어버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150mm 옵셋. 그러면 자, 라인 필렛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옵셋 20mm 필렛 조인 다시 필렛 이렇게요. 여기에 난간봉이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테라스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단면은 똑같아요. 계단일 때는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지만 테라스일 때는 이렇게 그냥 150mm 올려주시면 돼요. 요 똑같이 올려서 여기를 이렇게 그냥 기역자로 이렇게 끊으셔도 되고 이렇게 150mm 올려서 이렇게 마감하셔도 되고 여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올려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난간봉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얘를 올려야 되는 거고 난간봉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는 거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건 난간봉이 없는 경우. 난간봉이 있으면 난간봉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데 이 높이가 150. 여기 폭도 얼마요? 150.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천정을 올릴 건데 여기가 이제 천정이에요. 여기 합판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우리가 보는 천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자 돌림이라고 있죠? 이게 저 위에 있는 몰딩을 말합니다. 돌림, 말 그대로 돌렸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저 위에 있는 반자가 이렇게 쭉 테두리가 이렇게 돌아갔죠? 그렇죠? 이 벽체와 천정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 그냥 노출되면 되게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저길 막은 거예요. 그래서 몰딩이라고 하고 인테리어 용어는 몰딩이라고 하지만 건축에서는 반자, 돌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자 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반자 틀, 다시 말해서 900mm 간격으로 450mm 간격으로 네모나게 틀을 짜요. 그리고
미장압판을 그 밑에다 댑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타카를 이렇게 쏘면 돼요. 그러면 틀에 걸리겠죠. 여기까지 바로 이 높이까지가 1000고입니다. 2400이요. 24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중심선 있죠. 벽체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지붕의 여기까지 요 높이. 요 높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저기를 테두리보라고 해요. 테두리보. 테두리보는 벽 두께의 이렇게 됩니다. 1.5배 이상. 그러니까 벽 두께가 지금 420이죠. 1.5, 630mm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상입니다. 이하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그럼 700mm 상관없죠? 800mm 상관없어요? 뭐 900mm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너무 낮게 들어가도 안 돼요. 적당히 집어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한 700, 800, 900 요 정도 줘요. 7, 8, 9 정도.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테두리보라고 하는데 제가 700mm 줬습니다. 그 다음 여기 600mm 보이시나요? 저건 뭐냐면 처마입니다. 처마. 처마예요. 비 들이치지 말라고 하는 처마입니다. 처마. 처마의 역할은 비 들이치지 말고 그 다음 햇빛 좀 가려주고 이게 처마의 역할이죠. 네, 처마는 600mm. 역시 중심선에서 나갑니다. 여기 200으로 하지 말고요. 이거 250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 150이잖아요. 120이잖아요. 이거 150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벽의 두께가 420이죠. 네. 그리고 일반 슬라브를 지금 150으로 줬단 말이죠. 150 주시고. 그 다음 여기 120이죠. 여기 100이죠. 단열재가. 그죠? 근데 지금 100으로 돼 있죠. 여기 단열재 120으로 바뀌면 됩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얘는 그대로 가고 얘는 그대로 가고 여기 320 맞고. 네, 요 수치가 150. 그 다음 여기도 150. 여기만 250. 자,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옛날 도면이라 그래요. 옛날 도면 올려놔서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10에 4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걸 뭐라고 하냐면 물매라고 합니다. 물매. 쉽게 얘기해서 지붕의 기울기를 물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표현합니다. 얘처럼 표현해요. 수평으로 10mm, 위로 4mm. 그럼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가 나오겠죠. 네, 이걸 물매라고 합니다. 뭐 10분의 3.5도 있고요. 10분의 3도 있고 10분의 4도 있고 혹은 이보다 더 큰 뭐 10분의 10도 있어요. 10분의 10은 45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매들이 나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10분의 3.5나 10분의 4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10분의 4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마무리 짓나? 그러면 자요. 여기 서부터 240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디서부터 2400이에요?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거실, 안방. 바로 이런 데서부터 2400mm가 올라가는 겁니다. 현관에서 2400이 아니고
거실에서 2400입니다. 옵셋 2400 이렇게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지겠죠. 다시 한번 옵셋 700mm. 바로 여기가 지붕 라인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테두리보의 높이가 돼요. 여기까지가 2400, 여기가 테두리보. 지금 700 줬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여기 중간에 딱 맞춰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1000,400. 그럼 10분의 4를 100배 한 거 맞나요? 10분의 4를 100배 해버린 겁니다. 10분의 4 그대로 하면 너무 작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10배 하거나 혹은 100배 하거나 100배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X라인 요렇게 지붕의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테두리보나 혹은 물매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가야 돼요? 처마가 나가야 됩니다. 옵셋 60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하고 필렛. 자, 다시 여기서부터 아래로 250mm, 그 다음에 안쪽으로 150mm, 그 다음 위로, 그 다음 옵셋 150mm. 자, 필렛으로 마감. 여기도 트림하고 여기도 필렛으로 마감. 그러면 얘가 지붕의 라인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지붕이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자, 여기도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붕이 완료가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반자 돌림의 크기는 36 곱하기 36입니다. 렉탱글 36, 마이너스 36. 자, 옵셋 36. 이렇게요. 트림하면 이렇게 36짜리 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얘는 사선으로 이렇게 해칭선을 하나 그리시면 돼요. 자, 레이어 해칭선. 자, 해칭선은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해칭선이 하나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 이 위로 미장합판이 들어갑니다. 미장합판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주시면 돼요. 옵셋 6mm. 자, 트림으로 선을 정리하고 다시 렉탱글 이 위에 45,45 역시 라인을 사선으로 그리고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줍니다. 옵셋 45mm. 자,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먼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선은 인면선으로 줍니다. 이렇게 인면선으로 주고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선은 마감선으로 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여기가 선의 굵기 차이 때문에 보이게 돼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인면, 마감, 인면. 여기는 단면과 해칭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얘는 반자틀은 450mm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레이 20개만 450mm 간격으로 이렇게요. 450mm 간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450mm 간격으로 격자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강목으로
이렇게 450mm 간격으로 이렇게 선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래 막아버리는 거죠. 이 아래쪽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900mm 간격으로 이렇게 달대가 형성이 됩니다. 라인 이 위에까지 끝까지 옵셋 45mm 이렇게 달대가 있습니다. 카피 900mm 간격으로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얘가 달대. 여기 천정에 이렇게 붙어버린 거죠. 천정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달대를 먼저 세우고 이렇게 달대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반자 틀을 만들고 이렇게 반자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래 미장합판을 붙이고 마감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옵셋 180mm 자 필렛으로 트림으로 자 조인 옵셋 180 나누기 2 다시 옵셋 180 나누기 2 네, 얘가 단열재입니다. 이렇게요.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서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붕 안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그냥 이렇게 냅둬도 돼요. 이만큼을 철근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옵셋 100mm 자, 트림 필렛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철근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제물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렉탱글 여기 맞춰서 똑같습니다. 36,36 카피 다시 라인 그리고 옵셋 6mm 다시 렉탱글 45,45 이동하기 카피 다시 라인 사선 그리고요. 자, 이 사선은 해칭선입니다. 이 안쪽에 두 개는 마감선입니다. 바깥쪽에 두 개의 선은 인면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옵셋 20mm 트림 그 다음 필렛 이렇게 해서 마감한 겁니다. 지금 마감까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위로 어떻게 가느냐 15mm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15mm 2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필렛 다시 라인 이렇게요.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요 중간에 있는 선은 선의 모양을 바꿉니다. 어떤 선이냐면 은선이요.
은선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얘는 은선입니다. 히든선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의 의미는 방수입니다. 방수. 지붕에 비가 오죠. 그러니까 빗물이 집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방수 처리한 겁니다. 방수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라인.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요. 대략 10mm, 10mm, 10mm 뭐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물 끊기 홈입니다. 물을 끌어주는 홈. 빗물이 이렇게 놓으면 계속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여기서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물 끊기 홈이 있으면 빗물이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빗물의 낙수를 유도하는 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게시물에는 이렇게 기와장의 단면 모습이 있습니다. 기와장의 단면, 그 다음에 용머리 기와, 그 다음에 단면입니다. 그리고 입면, 그리고 입면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입면. 여기는 기와인데 요걸 그릴 거예요. 요거. 자, 보시죠. 자, 렉탱글 30,30. 자,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세우세요. 이렇게. 옵셋 300mm. 여기에 30,50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옵셋 350. 여기까지네요. 라인을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필렛 이렇게요. 옵셋 15mm. 아니, 이렇게 갈까요? 옵셋 15mm. 이동하기 얘가 이렇게요. 필렛 옵셋 15mm. 나머지 다 필렛.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요. 기와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라인으로 대각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 해칭선. 그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마감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전부 다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룹.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요. 자, 지금 얘는 방향이 반대라 이렇게 미러링 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동하기, 여기 끝점이랑 딱 일치를 시킵니다. 이렇게요. 끝점끼리 일치를 시킨 다음,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이렇게 수평선이 지붕의 라인과 일치되도록 이렇게요. 이거 레퍼런스 활용한 겁니다. 다시 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사각형의 끝점과 지붕의 끝점을 일치시키고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기준점과 그 반대편을 이용하고 그 다음 여기 지붕의 교차점 있죠? 이렇게요. 하나 더 합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패스 어레이. 패스는 지붕. 간격은 300mm. 그러면 이렇게 지붕 간격에 맞추어서 딱 맞게 들어갑니다. 조금 차이가 나네요.
350mm구나.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쭉 맞춰서 지붕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시요. 이거 뭔가 잘못했다 그랬어. 자, 다시 봅시다. 얘가 그룹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얘가 그룹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그룹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룹 에디트. 자, 리무브. 이렇게 리무브 합니다. 네. 얘만 가는 거예요. 어레이 선택하고 패스 어레이. 그리고 간격은 300mm. 이렇게 되게끔요. 뭔가 이상하다고 한참 생각했네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것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한참 생각했네요. 왜 이상하지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현관문을 그려 넣으면 끝나는 거죠. 물론 전부 다 완성시킨 건 아니에요. 여기에 해칭이 지금 다 빠져 있죠. 그죠? 여기 잡석 다짐의 해칭이라든지 그라운드의 해칭이라든지, 해칭은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전체 구조물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현관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는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온돌 부분 있죠. 이 온돌은 항상 들어갑니다. 온돌은 항상 들어가요. 누가 바뀌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 왼쪽 부분 있죠? 여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계단, 그러니까 계단이 나오거나 테라스가 나오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와요. 계단, 테라스, 혹은 둘 다 없는 경우도 있어요. 화단으로 해서 그냥 바로 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계단, 이 벽을 기준으로 해서 계단, 테라스, 화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봤어요. 계단하고 여기 테라스는 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현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바로 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방으로 들어가거나 거실로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욕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실 단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하실 단면이요. 이 아래 지하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하실을 그려야 되는 지하실 단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붕이 이제 소슬지붕, 네, 지붕이 이제 2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좀 몇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입별로 하나씩 쭉 다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전체적으로 건물의 유형, 그러니까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